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세 번째 문제, 그리고 이제 전체 문제 중에 18월부터 공개된 게 이제 9번째 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이제 가장 큰 형태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안쪽에 원형 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려야겠죠. 일단 원형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인데, 요새 이제 공개되고 있는 예제에서 종종 보이는 형태는 웬만하면 원에 반지름을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는 반지름이 주어진 원을, 중심점에 위치하고 방심점이 주어진 원에 대해서는 잘 그리는데, 원을 조건으로 줬을 때는 잘 못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35, 35인데 솔직히 양쪽으로 35를 보낼 필요도 없고요. 그쵸? 한쪽으로만 35를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양쪽이 같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35, 35를 이제 해준 거고, 이걸 해줘야지 이제 이 선이 이제 정확하게 이 각도를 반으로 가른다에 대한 근거가 되니까 이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옵셋, 실질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35만, 옵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 여길 중심으로 요 35가 교차하는 지점, 여기를 클릭해서 끝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여기서 모서리 2는 자르지 않기로, 연장하지 않기로, 노이즈 스탠드로, 엣지는 연장하지 않기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한 번에 잘리겠네요. 자,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수문선이 되는 게, 이 형태에서는 이제 이쪽이 뚫려 있는 게 맞고, 이 형태에서는 안쪽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제 얘를 가리는 거니까, BR 브레이크. 자, 여기 선택하고, F2에서 이제 요 가운데 점을 두 번 클릭을 해서, MA, 여기는 수문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다. 그러면 이제 이 파는 게, 어느 정도 파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일단 요 평면도에서 이제 좌측 형상 기준으로 하면은 끝에서 27까지 깊이까지 파진다는 얘기네요. 파지고 이제 이쪽은 요렇게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데, 그거 요쪽은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좀 편한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치수가 안 나올 거 대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렇게죠. 그래서 여기 가상선이 있다는 거는 요 수문선과 요 가상선의 일직선, 즉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42도가 기울어진 선을 연장해야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형상에서 파진 부분의 끝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 선이 42도가 기울어져야 되니까 얘는 로테이트 쓰는 게 낫겠죠. 아로 그려져 있으니까 선택하고 요 점을 축으로, 대신 원본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복사 C를 해주고, 그 다음에 42도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얘가 EX, 완전히 바닥까지 딱 연장이 돼야겠죠. 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요 높이가 어디냐인데, 그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요 부분, 여기에 있는 요 우측 부분은 이제 그냥 과격하게 보여드리면 이 상태죠. 이 상태고, 실적으로 거기가 파져 있는 부분은 아예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다. 이 상태다. 그러니까 이 파진 부분의 요 모서리가 어디예요? 이 원과 이 선이 만나는 요 모서리다. 그렇죠? 저런 형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XL, 이제 얘가 그냥 오는 거죠.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요게 정리가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고, 이제 이 선에서 요 위쪽은 여기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선입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상의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실제 형상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얘는 끊어져야 되니까 이제 BR 선택하고 F. 자,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요 가상선하고 외형선하고 일직선상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외형선하고 다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형상선하고 다 있는 얘는 가상선은 LEN D-2mm 정도 살짝 띄워주고, 얘는 이제 가상선으로 보내주면 된다. 선생님 반대쪽은 왜 안 띄우나요? 라고 하면은, 얘는 일직선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꺾인 지점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 꺾인 지점이 딱 붙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시인성이 붙어 있는 게
붙어서 나오는 게 낫고, 얘 같은 경우 일직선이니까 같은 선으로 오해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수문선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제 수문선으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수문선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여기가 외형선인 건 뭐예요? 여기가 외형선인 건, 이 높이를 가지고 뭐예요? 이쪽에, 앞쪽에 파져 있는 부분 높이도 같은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높이도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쪽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미리 그려놓은 여기까지잖아. 요 포인트까지. 요 포인트까지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수문선, 여기는 무슨 선? 외형선. 그럼 여기서 BR. 자, 선택하고 F. 자, 요 점 찍고, 요 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MA. 자, 여기는 수문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줘도 되겠죠. 요 점이 딱 구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요, 요렇게. 요렇게 가고, 이제 여기서 타고 올라오고, 요 아래쪽은 파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뭐가 없냐면, 이제 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팠잖아요. 파버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여기서, 요렇게 됐을 때, 요 면은, 지금 요 면은 스트레이트 면으로 한 면이니까, 요거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 형상이 분리되면서 요 면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수문선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BR F 요점 해서 이쪽은 저 반대쪽에 있는 그 면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수문선이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이제 얘랑은 여기서 만나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요쪽 안쪽에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없는데 그게 이제 요 경사를 기준으로 이 면만 여기 있는 요 면만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쪽 파진 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 파진 거는 일단 제일 높은 데는 요 원의 4분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4분점이 됐는데 4분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정면도에서 봤을 때 뒤쪽이죠. 뒤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요쪽인데 여기에도 파짐으로써 모서리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 형태 왼쪽만이니까 트림 여기서 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얘가 됐든 어쨌든 내가 저 우측면도 형태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한다면 이 부분에 가려서 이 덩어리에 가려서 이 선들은 이제 뭐 안 보인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수문선이 돼야겠죠. 수문선으로 이렇게 파진 건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온다? 그거는 어디 나와 있다? 평균도에 나와 있다. 27. 그래서 옵셋 27이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파지는 거고, 얘도 이제 수문선이겠죠. 위에서 봤을 때도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면도까지 연장돼서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끝난다. 잘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린다. 그리고 이제 이거 뚫린 거는 바닥까지 다 뚫려 있을 테니까 여기 이쪽은 이제 바닥까지 끝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다. 그리고 MA 마찬가지 정면도에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면도에서 지금 저 부분 뚫린 부분 표현은 끝났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다? 평면도만 남았다. 그렇죠? 평면도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일단 자, 이쪽 4분 전까지는 양쪽이 다 파져요. 다 파지는데 이렇게 다 파지는 건데, 자, 어쨌든 위에서 본 거니까 이 선은 싸그리다 수문선이 될 거예요. MA 수문선이다. 그럼 이제 파지는 게 어떻게 파진다? 이제 이렇게 파진다. 이렇게 파진다. 그러면 이쪽 끝은 어떻게 되냐? 이쪽 끝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 사선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파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집니다. MA 자 이렇게. 근데 여기가 경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원기둥. 여기가 원래 요렇게 된 요 호. 그러니까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을 뭐예요? 경사로 자른 거다. 그렇죠? 경사로 자른 거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타원이 나와야 된다. 우리 이제 타원 그려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절대적인 공식이 나와주겠죠. 절대적인 공식이 나오면 여기 이제 원을 다시 그리고, 그쵸? 원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뭐부터 해줘? 여기서 이제 뷰포트부터 바꿔주겠죠? 뷰포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원을 하나 그려주고, 똑같은 크기의 원 하나 그려주고, 이제 여기서 4분점 계속 하는 거죠. 4분점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잡아서 보내고, 마찬가지 여기서 위쪽 4분점, 또다시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5도선에서 세선과 교차하는 모든 점을 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 경사가 이 경사죠. 이 경사인데 선 두 개는 만나요. 가상선까지 포함하면 만나는데 이 선이 아직 안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연장해줘야겠지 뭐. 연장 해주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면 뭐 해주면 돼요? 2L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또는 반대쪽, 그쵸? 어느 쪽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타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하면 틀릴 일이 없다. 하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 뭐다? 물론 이렇게 하면 확실성도 생기고 좋기는 하지만 작업이 너무 과하다.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까지도 다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난 타원 제대로 못 그리니까 난 그냥 확실하게 그릴래 라고 하시면 이제 저 방법을 쓰시면 되고, 좀 더 이제 고급지게 하고 싶다. 고급지게까지 할 필요가 솔직히 있냐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효율적으로 내가 제대로 이제 다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 최소한의 작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린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을 또 그려줘야 되느냐? 원을 또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원에서 중심점 그리고 4분점인데 4분점이 위아래 4분점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좌우 4분점인데 좌우 4분점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려진 호의 상태로는 두 개의 4분점, 수직하는 두 개의 4분점이 건재하니 반대쪽 4분점들은 굳이 없어도 되니 원을 또 그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따서 보내는데 여기 중심 따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심 따서 보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 중심 따서 보내봤자, 그쵸? 중심을 따서 보내봤자 중심이 이 선 아니에요. 이 선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의 중심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굳이 얘를 보내는 번거로운 일 자체는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4분점인데 여기 4분점도 보내느냐?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여기 4분점 뭐 보내봤자, 그렇죠? 여기 4분점을 보내봤자 어차피 그 4분점은 여기에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니까, 왜 얘하고 만나서 이 4분점에서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생기니까 이미 그려놨잖아요. 그럼 저 모서리가 원의 4분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또 보내겠냐? 안 보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 경사 있는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원의 중심을 보내겠다고 해서 이 선을 따서 보낼 거냐? 안 보낸다. 왜? 그건 이미 그려져 있지 않냐? 그럼 빗면과 원의 중심은 이미 만나고 있지 않냐? 그럼 여기를 잡아서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서 와서 얘를 올려주고 있느냐라는 게 제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4분점이 필요하죠. 4분점은 와야겠죠. 이쪽 4분점은 와야 돼요. 왜냐면 이쪽 4분점은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려져 있는데 아직 우리가 하는 건 얘하고 다 있는 4분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경사하고 그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와야겠지. 얘는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끝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했다 그러면 여기 나왔죠. 결국은 여기가 타원의 중심, 여기가 한쪽 4분점, 여기가 나머지 4분점이 된다. 2L.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여기, C를 안 했네요. 2L 하고, C를 하고, 여기가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여기를 해주는데, 이때 주의할 게, 여기 보면은 중간점 잡히는데 중간점 잡히시면 안 돼요. 이 중간점 확대해 보시면 이 선이 아니라 선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선하고 교차점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스냅 사용 저거 주의하셔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삼각형이 뜬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게 되면 100% 잘못 그려져요. 이제 여기 교차점 이렇게 딱 잡고 이제 한번 타원이 그려졌으니까 이제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제 얘는 가려져 있어 안 보일 테니까 일단은 숨은 선이겠지요. 숨은 선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야 이렇게 반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요 선까지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 접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올려서 내가 얘를 자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여기서 요 점을 올려서 이 점을 받아 와가지고 거기서 자르셔도 되고 어찌됐든 보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은 얘하고 교차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교차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네가 타원을 잘못 그렸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포인트 잘못 찍었든 여기 관련된 포인트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 찍었을 거다. 잘못 그렸을 거다 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해가지고 이제 이 점에서 이렇게 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우지 않겠죠. 필요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선이 잘려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중심선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브레이크로 끊겠죠. 뭐 BR F 그래서 이제 요 점 찍고 요 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으로 놔야겠죠. 이 선은 중심선. 그러니까 중심선이고 중심선이니까 얘는 LEN D 마이너스 2mm. 2mm가 살짝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점이 필요한 거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이 선의 경우는 잘라주셔야겠죠. 왜냐면 이쪽이 필요해요. 이쪽이 필요하고 이게 이 안까지 유입이 되죠. 왜냐면 경사진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유입이 되냐? 얘가 있는 데까지 유입이 된다. 그쵸? 트림 자 여기서 이제 잘려야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려면 선이 두 개로 나눠져야겠죠. BR 자 요 선 넘어서는 이제 숨은 선이 될 테니까 선택하고 F 요 점을 두 번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MA 여기서 너는 이렇게 숨은 선 나머지 선은 외형선 타원 다 그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선 종류가 다를 필요는 없겠다. 선 종류를 다시 원래대로 외형선으로 바꿔주겠죠. 물론 이제 저는 저 선 종류 바꾸는 걸 안 합니다. 안 바꿔 색상을 안 바꿔도 저는 안 헷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색상을 안 바꿔도 안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안 바꾸셔도 되는데 확실성이 좀 부족하다 아니고 나는 선을 선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구분을 잘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을 바꾸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인데 이쪽도 결국은 그러니까 파지긴 파지는데 지금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요 형태랑 요 형태랑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랑 만나는 지점이란 말이야. 만나는 지점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만나는 지점은 여기는 뻥 뚫려 있고 여기에만 요 모서리가 있게 돼요. 여기에만.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있는 거죠. 즉 이쪽은 요 아래쪽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처리가 안 되고 요 사이가 없기 때문에 요쪽엔 요 호가 처리가 안 되고 이제 오히려 요것만 이렇게 모서리로 보인다.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진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하나예요. 같은 면이에요. 같은 면이기 때문에 각해진 게 없어요. 각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거쪽에서 이제 잘려 있는 어떤 형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 선이 원래 요 사선이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면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게 탕 하고 터져버리거든요. 터져버리고 여기서 이제 요 위쪽으로만 이제 호가 존재하는데 그 호를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호로 그려야 돼요. 요 부분. 저 부분을 이제 호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원칙적인 공식은 이제 원을 다시 그리고 하는 거죠. 원을 다시 그리고 한다. 그래서 이제 원을 다시 그리고 하는데 그거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안 할게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크기 사각형 4개를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경사에, 그쵸? 이 경사에, 그 다음에 이 원이다. 이거는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똑같아요. 이 원의 4분점 두 군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나와 있으니까 원을 다시 그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갈 필요 없고, 얘가 위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요 모서리가 올라가서 있는 게 요 선이다.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 중심, 중심이 가서 있는 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들이잖아요. 이 선들.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다. 그쵸?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이거죠. 여기 4분점과 여기 중심인데, 이 중심은 요 바닥에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4분점만 가야 되느냐? 요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수분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수분선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갈 필요가 없어요. 단 여기서 이제 보내줄 때는 여기 이제 위에 4분점은 여기 지금 이 경사하고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여기 끝점을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쵸? 대신에 이 아래쪽은 얘하고 이 경사가 만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을 시켜주셔야겠죠. 이 경사를 연장을 시켜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올려는 주셔야 돼요. 요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쪽 타원을 그릴 때는 이제 요렇게만 작업이 되면 돼요. 추가로 작업이 해야 된다면.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4개 똑같은 사각형을 난 무조건 찾아야겠다고 한다면 처음 방식으로 무조건 정원 그리시고 거기서 이제 다 4분점 다 보내고 중심점 다 보내고 해주시면 돼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이 있는데 중심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 선이 있는데 중심이 있는 거니까 서클, 엘립, EL, 엘립스, 그 다음에 센터 C를 한 다음에 여기가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점,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4분점, 이렇게 해놓고 얘 잘 그려졌냐 확인하는 거는 우리 요거 만나서 여기 딱 컷 해놨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 점이 여기 타원 위에 딱 일치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일치한다 그러면 타원 제대로 그린 거고, 일치하지 않은 거면 타원을 잘못 그려, 아니면은 얘랑 얘를 잘못 그렸구나. 둘 중에 하나 잘못 그렸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러면 타원 끝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공식이다라고 하는 이제 마스터 공식이다는 그 공식을 쓰면은 100% 그려지긴 하는데, 좀 더 거기서 이제 본인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 공식에서 이제 최소한의 것만을 취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익혀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서, 그쵸? 모서리 2를 연장 아람으로 놓고 이제 이렇게 잘리겠다. 이거 모서리 2를 연장 아람으로 놓고 이렇게 잘리겠다. 그리고 이제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수문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가 여기 모서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서리인 거죠. 이 모서리를 보내보면 이 모서리를 보내보면 그 모서리가 이제 이 모서리다. 그쵸? 여기도 이제 얘랑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이 저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사선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굳이 얘가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올라올 필요 없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상태에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직교로 여기서 퍼펜디큘러로 여기 딱 만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려지니까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 이 안쪽에는 이 모서리가 다 잘려 나가겠죠. 거기 구멍이 터지는 거니까. 근데 중심선이 끝까지 와야 되니까 중심을 끝까지 연장을 하고 LEN 2-2mm 해서 여기 2mm를 줄여줄게요. 살짝 띄워줘야겠죠. 여기 점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요 안쪽에 파진 구멍에 대한 정리도 끝났다. 이 구멍에 대해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뭘 해줄 수 있다? 정면도 쪽에 이제 요렇게 파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줄 수 있겠구나. 그쵸? 그걸 정리해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선을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이게 지우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어디서 이제 끝나는 건 이제 여기서 잘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요 각도 잡아줘야겠죠? 각도. 90도죠? 어느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90도. 그래서 방법은 이제 얘를 로테이트 시켜서 이제 갖다 붙여 놓으시던가, 90도 같은 경우는 저는 엑스라인에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엑스라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5스냅으로 퍼펜디큘러를 지정을 한 다음에, 요 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수문선에부터 90도니까 이 수문선을 한번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 수문선에 대해서 90도가 기울어진 선이 나오고, 직각인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요 끝점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트림으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어차피 요 높이는 이제 우리가 요 높이는 우측문대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생기는 모서리. 요렇게 파이면서, 각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서리가 발생하는데 이 모서리가 우측면도로는 가져야겠죠. 새로 생긴 모서리니까. 그래서 우측면도에 이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간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도 이제 그러면 요 높이랑 같은 거니까 요게 바깥쪽에 요 모서리도 있어야 되니까 얘도 오기는 와야죠. 오기는 와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꺾일 거고 요렇게 해서 한번 꺾일 건데, 그게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요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와서 보면 폭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 부분 파진 게 우측에서 봤을 때 이제 22만큼 깊이가 파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옵셋 22가 되는 거고, 그쵸? 옵셋 2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림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는 거다. 이거 요렇게 되면 안 되고, 트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 지금 요 높이가 낮은 게 이제 우측에서 봤을 때 먼저 보여요. 그럼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즉 얘는 수문선이라는 얘기예요. MA. 얘랑 만나서 요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요 위쪽 부분은 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BR 브레이크로 이제 얘 선택하고 F. 자, 여기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MA. 자, 여기까지 수문선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터진 부분 정리가 끝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잘랐구나. 저 부분 정리해줘야겠구나. 저 부분 정리. 이 부분 정리 아직 안 끝났네요. 이 부분 정리 마저 끝내려면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도 표시가 돼야죠. 이렇게 요 폭 22가 여기도 표현이 돼야죠. 파진 게. 저기 아직 표현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 미리 올리는 게 요 수문선이죠.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 위에서 보면 한참 아래에 있는 애니까 가려져서 안 보인다. MA 수문선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모서리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요 사이에서 잘려서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잘려준 거 처리해주면, 자, 여기 선이 20mm가 짧아져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LEN DE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으로 20mm만큼 짧아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도네요. 39. 여기서 각도니까 XL 앵글. 자, 여기서는 전 R 참조. 자, 얘가 0도고 얘를 기반으로 39도가 이렇게 돌아갔다. 그래서 여기는 로테이트를 해주는 거는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학생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무슨 명령을 이걸 쓸 거면 이걸 쓰고 저거 쓸 거면 저거 쓰고 하나만 하시지. 근데 명령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효율스러운 명령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꼭 하나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인 명령어들을 구분해서 쓰실 수 있는, 즉 다양한 명령어를 활용 가능하시는 분들이 작업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리는데, 이렇게 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잘리면서 이제 거기에 잘린 모서리가 표현이 되겠죠.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삼각형들인데, 저것들은 이제 많이 나와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리게 되면 이제 이 모서리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서리 추가되는데, 이 모서리는 정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면 우측면으로도 가야겠죠. 그리고 우측면에는 또 이 모서리가 추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받아서 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받아서 온다. 근데 이제
요 모서리, 여기 만나는 요 모서리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이 선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사선 끝에서 오는 건 그 경사는 이제 결국은 이면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얘랑 만나는 요 점이다. 그러면 그 두 점을 어떻게, 이렇게 이어준다. 그쵸? 요렇게 보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우측에서 보면은 그냥 고스란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외형선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가장 윗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인, 거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어질 겁니다. 여기는 경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단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내가 바라보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구조물이니까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숨은선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면도 다 그렸네요. 그리고,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중심선이 정리가 안 됐죠. 중심선을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중심선 같은 경우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선택하고, 중심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mm씩 돌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살짝 이쪽으로 삐져나오는 것만 5mm만 잡아주고, MA 속성 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살짝 띄워줘야 되니까 LEN D-2mm 2mm 살짝 띄워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되면 우측면도도 끝났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평면도. 자, 평면도도 이제 그려질 부분, 안 그려질 부분 없는 잘 확인하시고, 중심선까지 잘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3면도가 모두 다 그려졌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45도 선 지워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치수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강좌, 30분 좀 넘게 찍힌 것 같은데, 편집으로 커버하든지 뭐 해야겠네요.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